24살 비정규직 김용균 씨. 뉴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잔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직접 고용해 주세요. 불법 파견 책임자 혼내주세요. 노동합법 없애주세요. 이 외침은 아직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게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불을 켜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거.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촛불 혁명의 주체였던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 세상에서는 인간 이하의 처우 속에서 숨져간 것인데, 정작 언론들 반응, 조선동화, 조중동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조동을 중심으로 김용균에 대한 지면 자체가 없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조동의 인간 지우기, 편집, 배제, 삭제,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한번 살짝만 들여다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015년 기준으로 이제 한 2, 3년 된 자료입니다만, 광고 수입, 신문 매출에 있어서 광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6.7% 요거거든요. 파란색. 한 6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가 사업 및 기타 사업 수입, 뭐 이런 거, 임대료 같은 거, 이런 수익들이 20%. 실제로 종이신문을 팔아서 생기는 구독자 수입은 요 빨간 거 15.9%. 전체 매출에서 한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눈치, 신문을 읽는 시민들의 눈치는 16% 정도만 보면 되고, 나머지 70% 이상 기업체 눈치를 보면 신문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조동은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본가들 눈치만 보면 되지, 일반 시민들, 특히 비정규직 정도는 그냥 유령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기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광고에 의존하는 미디어는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되는 나라에서는. 저렇게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디어는 도태돼야죠. 근데 안 되고 있어. 그게 한국적 특수성이죠. 권력과 시장 그리고 언론이 같이 결탁해 있는 그런 기득권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뉴욕타임스만 봐도 광고가 훨씬 많았죠. 구독료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는 걸 알고 2010년부터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구독자 수입이 더 많아요. 이게 온당한 언론 모델이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구독자 늘리기 위한 언론사의 경품 경쟁이 한창입니다. 중앙일보, TV조선, 뭐 웬만한 매체들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매경, 한경, 네이버 모바일에서 뉴스 구독자를 늘려야 자기네 뉴스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시장 가치가. 그래서 과거에 자기들 이렇게 자전거 나눠주던 수법을 모바일 온라인에서 지금 펼치고 있어요. 언론사 구독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자. 자, 이거는 결국 이렇게 해서 구독자가 늘었을 때 자기들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독자를 팔아먹는 장사거든요.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해와 가치를 대변해주는, 여러분들을 편들어주는 언론을 선택하세요. 뉴스를 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매체를 선택하십시오. 저희 고발 뉴스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구독자 12만 명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요. 거의 근소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우리 권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사이로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개 되시면 정기 후원해 주시면 더 여러분들 큰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권익이 대변될 수 있다는 점. KBS입니다. 12.6%. 이제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빠져요. 14%에서 시작해서 12%로. 어떤 뉴스 편집이 이루어졌나 봤더니 역시 안전이네요. KBS. 불안한 발밑. 이번에는 안산에서 온수관이 파열됐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건 노후 온수관도 아닌데 이렇게도 파열되기도 한다. 제2 백성역 전국에
43곳 더 있다. 교체에만 석 달 이상이 소요된다.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붕괴 위험 강남 삼성동 빌딩 안전 진단만 2달 걸리는데 입주민들 어떡하죠? 서울 건물 40%가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라 문제인데 민간 건물 점검에 구멍이 뚫려 있다. 민간 건물 같은 경우 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것도 안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전 꼭지로 다섯인데요. 전문 조사관도 없이 KTX 탈선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진짜 이 전문가주의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추어 주의에 맞서서 전문가주의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과거의 세월호 때도 전문가는 하나도 없어. 해난 구조 전문가는 그냥 주먹 끄고 탁상 행정하는 관료들과 그냥 우왕좌왕하는 피해자들밖에 없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은 납치됐어? 납치 협상 전문가 딱 와가지고 딱 전문가가 대우받는 사회가 필요하거든요. 전문 조사 전문가도 없이 탈선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만뒀는데 아주 추원이 안 이루어졌대요. 한심합니다. 생명 안전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우선돼야 될 사안인데 폐지됐대요. 왜 폐지가 됐나 봤더니 이 발전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공중의 생명과 안전 밀접한 필수 유지 업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노동자들은 생각을 했는데 발전소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한 업체에서 용용으로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은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단순 기능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남동발전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냐면 자 지난 10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는 너희들 필수 유지 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파업 못해. 그러니까 파업을 규제할 때는 필수 유지 업무 종사자라고 몰아붙이고 또 그래 그럼 전환해줘 그러면 아니야 니네 필수 유지 업무 수행하는 노동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중의 잣대로 노동자를 탄압해왔다. 그 와중에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5년 동안 잠자고 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위험의 외주화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되는 사고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법은 발의가 돼요. 근데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의 외주화 막자. 삼성 반도체 공장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당시 고발 뉴스에서 널리 여러분들 만화까지 만들어서 보도해드렸는데 전형적인 대기업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 거짓말하고 숨기고 면피하는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인데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을 중심으로. 근데 그게 문제는 자본과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삼성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번 발전소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아예 하청 금지하고 사망사고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면은 원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은 하청 안 주겠죠. 자기들이 직접 맡아서 사고 안 나게 더 고비용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겠죠. 지금은 그냥 하청해서 그냥 제일 싸게 입찰하는 2명이 관리해야 되는데 1명이 그냥 한다는 데다가 싼 값에 막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2016년에 스크린도어 점검하던 20살 비정규직 청년 가방 안에는 컵라면이 있었고 이른바 구의역 참사였는데 이때 민주당에서만 7개의 법안이 나왔대요. 노동자가 사망하면 범죄로 간주하는 가중처벌 법안까지 정의당에 의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논의 한 번 안 됐대.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김용균 씨 사망에 대부분 정당이 예의상 표 때문에 애도는 표하고 있지만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냥 안 오고 애도 안 표현해도 좋으니 법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정작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조차 없다. 자, 간접민주제를 대한민국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바쁘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라고도 하잖아요. 대신 의사 진행을 하도록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국회로. 그런데 실제로 이 대의제 민주정치가 촛불 전후에도 드러났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제로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비정규직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표가 없는데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독립정신이 뭐예요? 대표 없는 것에 세금 없다. 돈 못 내겠다고 버텨서 결국 독립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간접민주제, 대표 없는 곳에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자들, 정말 이제 심대하게 이 간접민주제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선족은 강력범죄 원흉인가, 아마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일종의 괴담 형식으로 증폭되고 있죠. 그런데 팩트체크 K에서 조사하니까 아니더라. MBC 뉴스데스크 4.0으로 한 주간 잘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단독으로 첫 번째, 위험하다 고쳐달라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8번이나 우리 김용균의 동료들이 요구를 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다.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세워줄 사람이 없었어. 단독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효율, 생산성, 비용, 적자 생존, 이런 시장의 원칙이 인간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단독, 사고 알고도 53분 지나서 신고가 이루어졌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거짓말들. 자, 소수 의견. 해마다 12월 31일이면 해고되는 사람들 철탑에 올라왔다. 철탑, 이 구멍 뻥뻥 뚫려 있잖아요. 누울 수도 없고 밤이 얼마나 춥겠어요. 왜 사람이 땅이 아니라 이 하늘로 자꾸 올라가야 됩니까? 이 비정규직 목소리인데요. LG U+, 여러분들 인터넷 설치 전화하면 와서 설치해 주시는 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렇잖아요. 소방관이나 군인만큼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인터넷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철탑 위에 올라와 있어? 왜 그런 거 봤더니 설치 기사가 속해 있는 하청업체와 LG U+가 매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이 끝나면 비정규직인 이들도 함께 해고된대. 무슨 말이냐면 하청업체랑 야, 너네 성과 안 좋아? 딱 잘라버리면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 잘리는 거야. 계약 종료와 동시에 다 잘리는 거지. 이런 구조. 그러니까 제발 자르지 말라고, 제발 죽이지 말라고. 김종덕 씨 U+, LG U+ 설치 기사분인데 10년 동안 8번 해고 통지서 받았대. 지옥 아닙니까, 지옥? 저는 해고 당해봐서 알아요. 해고는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생활인은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도 키워야 되는데. 차라리 감옥에 가면 낫죠. 10년간 8번 해고 통지서 받은 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분은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고 있겠죠. LG U+ 2,600명의 설치 기사 가운데 절반만 자회사 직원으로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이라는데 이 기사가 안 나왔어요. 지금 미디어스에만 제가 발견한 기사인데 LG U+가 홈서비스 센터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 U+ 비정규직 지부 지부장은 LG U+가 원하청 계약서에 노조가 없는 센터,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하청 회사에서 노조가 발생하게 되면 업체 탈락, 재계약을 안 한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비정규직 다 해고되는 거죠. 통째로.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이 나왔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도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가 있으면 니들이랑 계약 안 해. 이런 거죠. 이건 정말 정부가 나서서 실태 조사해야 됩니다. 노동부가 뭡니까? 노동자 편에서 노동 조건을 보장해주는 단체 아닙니까? 노동부가 빨리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차 팀장이 쓰러졌는데 정직원이 아니어서 교신을 못했다. 여기 KBS에서 어제 좋은 보도로 제가 꼽아드렸던 기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차 팀장은 코레일 본사 정규직이고 우리 보통 승무원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자회사의 비정규직이야. 그러니까 열차 팀장은 관제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는데 승무원들은 그런 무전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열차 팀장과 무전이 안 이루어지면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옆에 동료가 나랑 무전이 안 통해. 얘는 자회사
비정규직이라. 그러면 그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대요. 삼바 이제 검찰로 갔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재용 승계를 위해서 이게 분식회계, 사기회계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검찰 수사가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꼭지로 달랑 털었어요. 너무했다. 인색하다. 그런가 하면 밀정이 쏜 탄환에 쓰러졌던 백범 김구 선생 현장 사진이 첫 공개됐다.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 피격된 거 말고 1938년에도 총탄에 맞으셨네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 킹 주변에서 항상 포탄이 터졌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흑인 해방 운동을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김구 선생도 항상 주변에서 테러와 총 2번 맞아서 결국 돌아가신 거네요. 그런 와중에도 임시정부를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어요, 김구 선생님. 직후에 여기 총탄을 맞으셨는데 심장 옆에서 멈춰서 겨우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론 대부분 보도가 안 돼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왔는데,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근데 박근혜처럼 탄핵당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이승만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했던 대통령이야. 이거를 독립신문이 호해를 냈는데 그게 프랑스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요런 내용인데 정말 임시정부 연구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특히 태극기 모욕부대 쪽에서는 이승만을 완전히 신주단지 모시쓰자 하잖아요. 근데 탄핵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 왜 탄핵됐는지 정확하게 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추상적이에요. 이승만이 주장했던 국제연맹 위임 통치안. 이승만은 국제연맹에서 우리 독립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위임 통치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임시정부 다른 인사들과 반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직접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어. 이승만 태업한 거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임시의정원 결의를 무시한 거 해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는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 백과사전인데요. 이승만 대통령 탄핵 25년 3월에 이승만을 탄핵했다. 탄핵의 결정적 계기는 1919년 이승만이 미국 윌슨한테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걸 보냈대요. 그냥 우리 독립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좀 지배해줘, 이렇게 통치해줘. 청원서의 내용은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엔 말고 그 전에 있던 국제연맹에서 한국을 위임 통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임시정부 초창기부터 이승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겠죠. 독립하려고 모인 단체인데 무슨 위임 통치 뭐 이런 운운하고 자기 미국 커넥션을 과시하고 막 이러니까 재수없었겠죠. 이후 독선적 행태를 보이자 결국 탄핵한 것인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에 미국에 있었어요, 이승만은. 근데 탄핵 결정에 승복하는 대신 승복 안 해. 태극기 모욕부대의 전통이야. 탄핵 결정에 승복 안 하고 대신 재미교포들이 걷어서 혈세죠. 독립운동에 쓰라고 모금한 돈을 이 귀한 돈을 임시정부로 보내지 않고 지가 입마이 포켓 쓱싹한 거야. 탄핵 결정에 반발하는 취지로 재미동포들이 모금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근데 이거 왜 보도를 이렇게 안 하죠? 특히 방송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하루 묵혔다 하려나? 한번 제가 또 오늘 또 모니터해 보겠습니다. SBS 4.5% 살짝 떨어졌다. 어떻게 편집했나 봤더니 어이구, 삼성으로 토부를 올렸어요. 삼바 검찰 대대적 압수수색, 가치 부풀리기 의혹,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무려 삼성물산은 그 주식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제일모직이 3배 더 크게 만들어져서 1대3의 교환 비율로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재용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연속적으로 삼성그룹을 통치하게 된 거죠.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재용의 승계 관련성을 수사를 당연히 하겠죠. 삼성물산도 압수수색을 했다니까. 근데 이 두 꼭지 저는 유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스트레이트만 보도한 거예요. 그러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이 이재명 지사 보도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김부선이라고 하는 신뢰도 제로의 인물의 말 한마디 가지고 막 벌리고 그런 거 하면은 막
이정열 변호사 같은 사람은 JTBC 17분 넘게 20분 넘게 그 사람 하는 말 증거도 없는 말을 계속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참여연대가 고발했잖아요. 이재용. 그럼 참여연대 또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같은 그런 안진걸 위원장 같은 사람 딱 데려다가 20분 털면 삼성망공론 야 큰일 났네 이거. 이재용 빨리 구속해야겠네. 이런 여론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했던 식으로. 이재명 다루듯이 의혹 다루듯이 100분의 1만 좀 삼성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돌아가는 벨트.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사람이 죽어도 계속 돌렸대요. 11명 손지었는데 과태료는 빵원. 그리고 보험료는 면제받고 5천만 원 정도 나온 경력금 가지고 원청 직원들은 파티하고 책임은 고스란히 하청업체들이 또 안고 있다. 말뿐인 위험 외주화 방지. 정치권 입법으로 응답할까? 절대 안 한다. 우리의 대표가 없어요. 노동자의 대표 없고 특히 비정규직의 대표가 있습니까? 국회 300명 중에 없어요.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김영균 노동자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일단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는 잠정 연기가 됐다는데 이거 중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재판 안 넘긴 이유 자료 입수했다.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스캔들 의혹인데 재판 안 넘긴 이유? 뭐가 증거가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넘겼다는 얘기인가? 라고 전 생각을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인천 바닷가에서 낙지 먹었다. 그래서 뭐 낙지사?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카드로 계산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김부선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진술을 바꿨대요. 진술 바꾸면 신빙성 팍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지사와 찍었다는 사진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뭐 노트북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고 없는 걸로 드러났고 이 지사 특정 부위에 봤다는 점도 발견되지 않았죠. 옥수동 만남, 인권위 주차장 만남, 전화통화 이루어졌다 하는 시점이 김씨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알고 있던 게 검찰에서 확인된 건데 그러면 김부선의 진술 번복과 증거 불충분, 김부선은 거짓말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주는 게 상례인데 재판 안 넘긴 이유가 뭐지? 해서 괜히 뭐 다르게 또 있는 것처럼 낚시질하는 그런 제목이다. 이상하다. 자, JTBC 뉴스룸 5.1로 마감했습니다. 이재용 분식회계 본격 수사를 톱으로 올렸어요.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동시에 압수수색해서 결국은 이재용 승계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딱 그 말이에요. 새로운 팩트 없고 검찰 스트레이트만 탁 받아서 쓴 겁니다. 이게 사실은 톱으로 올리고 벌리면 의제가 설정은 돼요. 삼바 압수수색했대. 중요한 게 뭐냐면 의제는 설정했는데 그 의제가 굴러갈 수 있는 연료는 없잖아요. JTBC 입장에서는 삼성도 다뤘어. 이재용 라고 과시하는 측면은 있죠.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의혹이라든가 취재된 단서라든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검찰 수사가 더 촉진돼야 되는 당위 뭐 이런 것들이 추가 취재라든가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스트레이트만 제시가 되면 정부가 검찰이 삼성 열심히 수사하나 봐 라고 오히려 과신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 문제로 쭉 갔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인도에서 100억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아주 작아서 1000억대 초호화 결혼식이 열렸는데 빈부차의 극적인 단면이 보였다라고 쭉 하고 지금 이재용이 가 있잖아요. 근데 이재용 얘기는 없어. 쭉 좀 SBS 보면은 여기 이재용 박수 치고 있고 홍라희 여사로 보이는데 왜 자기 삼성에 대해서 톱으로 다뤘으면서 나 같으면 여기다가 하나 올리겠다. 검찰 수사 압수 당일 인도 파티 현장에 가 있는 이재용. 그렇게 산꼭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수사 중에 외유라니. 산꼭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없어. 그리고 아예 빼버렸어. 이게 바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기술의 기본, 의도적인 선택과 의도적인 배제가 바로 언론의 마술, 언론의 본질적인 사기성의 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우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